2023년 8월 5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역사 두 번째 세종실록 지리지 조선왕조실록 세종대왕편 세종실록 지리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님, 한마음. 세종실록 지리지는 교종 세종실록 지리지가 아니며 교종 세종실록 지리지는 대륙지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우리가 보통 원본을 복사한 사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원본을 복사한 사본이 아니라 교정된 교정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교정이란 곤쳤다는 것이며 곤쳤다는 것은 조작하고 왜곡하였다는 것입니다. 조작 왜곡하여도 원본 전체를 조작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교정된 교정 세종실록 지리지를 직접 읽어보아도 전혀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 연혁, 풍토 등이 너무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모든 역사서를 재검증하여야 하며 반드시 원본을 찾아 참된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1. 세종실록 지리지가 교정 세종실록 지리지 변화 과정. 1. 세종실록 지리지 목록 도판. 1. 세종실록 지리지 태백산 사고본 권수. 2. 2. 세종실록 지리지 정족산 사고본 권수. 부도 세종실록 조선 세종 팔도도 권말. 해설 세종실록 지리지 해설 1에서 15. 색인 목록 50 은별 색인 1에서 10. 2. 세종실록 지리지 목록 각인. 1. 세종실록 지리지 태백산 사고본 권수. 태백산 사고본 존재 확인. 2. 세종실록 지리지 정족산 사고본 권수. 존재 확인. 부도 그림 조선 세종 팔도도 권말. 지리지 제일 중요한 조선 세종 팔도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없애버렸거나 숨겨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적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분명히 목록에 도판 부록에 조선 세종 팔도도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조선 세종 팔도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해설 세종실록 지리지 해설 1에서 15번.
존재 확인. 색인 목록 50 은별 색인 1에서 10. 차이 발생 목록 50 은별 색인 1에서 12. 교정 세종실록 지리진에서는 목록 1에서 25로 바뀌어 있습니다. 3.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교정, 분명히 교정이 나왔습니다. 교정 세종실록 지리지로 교정되어 편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교정 세종실록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세종실록 지리지 해설을 거쳐서 교정 세종실록 지리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제 소화 1937년 그러니까 일제 소화 12년 1937년 3월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회 중추원 서기관 세계 한노 경성제국대학교 조교수 말송보하 중추원 말송청량 갈성말치 중추원 서기관장 중추원 서기관장 대죽심량 이 교정하였다고 분명히 교정한 다음에 교정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분명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일제는 분명히 원본 세종실록지를 교정하여 교정 세종실록지를 편찬한다고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에 부역한 식민사학자들이 교정 세종실록 지리지를 세종실록 지리지로 속여 사기를 쳐 진짜 대륙의 한민족 역사를 한반도 한민족 역사로 조작 왜곡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정 세종실록 지리지를 원본 세종실록 지리지로 가르쳐 한민족 영원 우리 역사를 조작 왜곡하여 한민족을 말살하려는 가짜 역사학자 일제에 부역한 식민사학자와 그에 동조한 한민족 대한민국 정부 어느 정부에서도 한 번도 일제가 교정한 역사서를 검증하지 않고 일제 식민지 시절 내선 일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가짜 한민족 역사를 가르친 대한민국 정부 1945년 일제 해방 1948년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 1950년 6.25 남북전쟁 1953년 미북 정전합의 그 다음 박정희 정부 이승만 정부에서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현재 윤석열까지 가짜 한민족 역사를 가르쳐 왔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진짜 한민족 역사를 가르치는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도 조작되고 왜곡된 윤석열 정부도 조작되고 왜곡된
한민족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면 가짜 한민족 역사를 가르친 대한민국 정부로 붉은 줄이 그어져 한민족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한민족을 말살하려고 한민족 역사를 조작하고 왜곡한 주범은 일제가 아닌 바로 가짜 역사학자, 가짜 한민족 역사자 일제에 스스로 부역한 식민사학자와 그의 통주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 곧 우리 한민족 자신입니다. 한민족의 모든 역사의 무대는 대륙입니다. 1800년서 1937년 교종 세종실록 지리지 편천년 서구제국 일제 중국 조선 러시아 공산당 고려인 독립투쟁의 모든 전쟁터는 모두 대륙이었으며 한반도는 대륙에서 대재앙을 피해온 사람들의 난민처였습니다. 최후 전쟁의 상처뿐인 승리자는 러시아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 중공입니다. 우리 한민족 조선인 고려인은 한반도에서 북은 조선 공산당이 남은 미국의 도움으로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그나마 마지막 한민족의 질긴 한맺힌 역사의 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우리 스스로가 독립하고 스스로 진짜 한민족 통일정부를 만들지 못하여 북은 중공의 꼭두각시, 남은 미국,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일제 45년 해방 후 무려 현재 2023년까지 7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남과 북이 서로 주적으로 같은 한민족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한민족은 남과 북이 함께 공멸할 수 있는 북의 핵과 그것을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견제와 이용을 하려는 거대 강대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틈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며 까닭 잘못되면 제2의 6.25가 터져 남과 북이 그나마 끈질기게 이어온 한민족 한맺힌 역사의 맥도 끊어져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풍전등하의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좌파, 공산주의자, 친중, 친북, 전라도 민주당 계보, 우파, 친일, 친미, 자본주의, 경상도, 자유한국당 계보,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상도 국민의힘 당 계보로 해방 후 78년 싸워왔고 아직도 싸우며 평생 싸워왔자 승자는 있을 수 없으며 승자는 중공, 미국, 일본, 러시아가 되고 우리는 이용만 당하다가 우리 한민족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4. 한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올바른 한민족 참역사, 진짜 역사를 알아 한민족 공동체 정신을 찾아야 합니다. 한민족 참역사를 알면 한민족이 일어나는 이유 1. 근세사의 한민족 불행의 역사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륙에서 일어난 것을 알게 되며 우리가 대륙에서 일어난 망령된 영혼의 역사를 한반도에서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 한민족 참역사를 알면 일제의 한반도에서의 한 목적을 알게 됩니다.
서양 강대국 제국주의의 문물을 일찍 받아들여 선진화된 군사력을 가지게 된 일제는 대륙에서 밀려나 난민이 된 조선인 고려인 한민족이 한반도에 밀려오자 한민족 대륙 역사를 한반도로 역사로 교정 세팅하여 내선 일체를 하여 일제의 시민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왜 일제가 원본 세종실록 지리지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원본은 일제가 가져가고 세종실록지를 교정하였다고 정확히 밝혔겠습니까? 일제가 한민족을 말살하려고 내선일체를 하려고 하였다면 모든 한민족 역사서를 없애던가 원본 세종실록 지리지를 교정한 것을 숨기고 조작 왜곡하지 무엇하러 분명히 정확하게 교정하였다는 것을 밝혀놓았겠습니까? 지금 중공은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 한민족 문화유물 대파괴, 동북공정을 통한 노골적인 한민족 역사 왜곡들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민족 역사 왜곡 주범은 역사의 진실을 조금이라도 알면 금방 알아차립니다. 바로 우리 한민족 원수, 우리 한민족 원수 중공이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일본도 대륙에서 밀려난 외의 후손으로 그 기원은 대륙백제 대륙신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공이 역사를 조작 왜곡하여 대륙에서 일어난 조선의 외의 내부 반란을 한반도에서 일본이 일으켰다고 역사를 조작 왜곡한 때문이며 조작 왜곡시킨 역사를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지리 교정 세종실록 지리지를 대륙지리 원본 세종실록 지리지로 알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엉터리 역사를 가르쳤으니 중공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도 철저한 역사의 피해자이며 대륙에서 조선과 외는 형제 나라였습니다. 일본의 기원 외를 한자로 풀이하면 사람인 벼하 여자애로 대륙의 남쪽 강중하류의 표농사를 주로 하는 목의 중심의 민족을 말하며 기질이 여성적이며 기질이 유한 농경 중심 정착민족입니다. 조선은 북방기마 민족의 피가 흘러 아버지의 속성 투정적과 기질이 상반되나 외와 결합하면 부부와 같은 인연을 맺게 되는 민족입니다. 일본은 성씨가 없습니다. 목의 사이가 그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한민족 참 역사를 알게 되면 한민족의 왜곡된 일본의 이미지를 벗게 되어 진정한 한일 동반자로서 대륙으로 같이 진출할 수 있습니다. 3. 한민족 참 역사를 알면 진짜 좌파는 살아나고 가짜 좌파를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가짜 좌파란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중공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한민족이 대륙 역사의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한민족이 대륙 역사의 진실을 알면 한일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 북한도 깨우쳐 남북이 하나 되고 만주로 진출하는 것이며 바로 가짜 한족민족 중공이 무너지며 진짜 한족이 일어나 중국이 각민족으로 분화되며 사실상 중국 공산당 중공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가짜 좌파들이 이런 중공의 지령을 받고 반일 감정 조장하고 반미 감정을 일으키고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을 분열시키고 끝없이 계층 간의 관계를 파괴하며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상대편은 무조건 적폐로 몰아 오로지 한국 공산화로 중공에게 한민족을 바치려 하는 적자들입니다. 더구나 가짜 좌파들이 가짜 보수를 돈으로 매수하여 진정한 보수, 진정한 좌파를 몰살시키려고 언론계, 법조계, 사법계, 국계, 문화계, 국방 등 모든 분야 부분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막지 못하면 죽음보다도 못한 악마의 노예가 됩니다.
한민족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영혼을 저당 잡힌 악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4. 한민족이 참 역사를 알면 한민족 원수는 중국이 아니라 중공입니다. 중공의 정확한 실체를 알게 되면 우리 한민족이 부흥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중공의 실체, 이 기억. 대륙 한민족 찬란한 고대 문명 대피라미드 파괴 및 산으로 만들어 나무를 심고 없애고 그 안에 있는 유물 파내어 팔아먹고 정신적 유물 공자 등의 유물 유적 서적 대파괴하는 환부 역주한 역사의 쓰레기가 바로 중공입니다. 중공이 죽어야 중국이 살아나며 중국이 살아나야 우리 한민족도 같이 살아나며 같이 삽니다. 중공은 역사의 이단아, 역사의 범죄자입니다. 현재 중공의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크고 더 많은 피라미드가 대륙 전체에 분포되어 있으나 댐으로 수몰시키고 나무 심어 감추고 있습니다. 발굴해보니 한민족 유물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한민족 유물이 대륙에서 나온다는 것은 곧 한민족이 대륙에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피라미드가 바로 한민족이 살았던 증거이며 당연히 한민족이 살았던 피라미드가 증거이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발굴하면 바로 한민족 유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와 교정세종실록 지리지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사연. 1. 한민족 모든 역사서는 일제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회에서 한민족 일본 한국 식민화 정책으로 수많은 역사서는 불태워 없어졌으며 우리가 현재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모든 역사서는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점령 시절 일제가 검열하고 교정하여 편찬된 일제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의 교정본입니다. 우리가 직접 교종 세종실록 지리지 등 역사서를 직접 읽어보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억, 역사적 사실, 연혁, 니은, 행정조직, 디귿, 경계근본, 리을, 명승왕릉, 미음, 인구간전, 비읍, 군사적병, 시옷, 성시근본, 이응, 명산, 강가진, 지읒, 토공, 토산물, 토산, 토공, 시읒, 봉하산성, 토산물과 토공, 곡물, 키역, 관방, 요해, 찌긋, 해도, 목장, 피읍, 영의, 속전 등이 너무도 많이 나오며 조선이 한반도가 아닌 대륙에 존재해야만 설명이 되는 기록이 너무도 많습니다. 2. 제가 교종 세종 실록 지리지를 공부하면서 자료 분석 정리하다가 너무도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조선의 경계와 조선의 팔도 경계 결을 가지고 현재 한반도 대한민국 지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큰 모눈종이에 점을 찍어 지도를 그려보고자 거의 20년 가까이 허비하였지만 조선 경도 한성부 봉경을 중심으로 조선 끝경계로 그린 조선의 계략적인 지도가 현재 한반도 대한민국 지도와 너무 차이가 나고 또 각도, 대도부, 목도부,
시 군현의 경계거리를 참고로 각도를 그려보자 하였으나, 예를 들어서 제천을 중심으로 사방 경계, 동쪽 영춘 13리, 서쪽 충주 33리, 남쪽 청풍 13리, 북쪽 21리로 동서남북으로 경계거리가 나오는데, 처음 지역은 맞는 것 같으나 다음 지역에서 다시 동서남북으로 가고 이렇게 몇 군현을 지나가면 전혀 뒤죽박죽이 되어 도무지 지도를 어떻게 이어서 나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아서 거리에 오차가 생겨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여 이번에는 반대로 현 한반도 대한민국 지도를 보고 지리지의 경계거리는 오차가 있다고 무시하고 지리지의 동서남북 방향만 가지고 현 한반도 대한민국 지도와 비교 조사를 해보니 또 몇 군현을 지나가면 엉망진창이 되어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곧 도저히 한반도 지형과 맞지를 않았습니다. 전혀 맞지를 않았습니다. 조선의 경계 근본에서 조선의 모든 지역의 경계거리를 정리해 놓았으니 직접 한번 해보시면 제 설명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만리장성, 고죽국, 백이숙제, 적병, 백두산, 제주도, 울릉도, 경도, 한성부, 한산, 철령, 낙동강, 남원, 도보 등등등등 한반도가 아닌 대륙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너무도 많은데, 지도만 그리면 되는데 지도를 그려야 증명할 수 있는데 지도를 그리지 못하니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조선 세종팔도도는 분명 목록에 있는데 사라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결정적인 증거, 지도만 못 그리고 교종 세종실록 지리지 자료 정리, 조선 왕조 검색, 일본 이중재 선생님 자료 공부 정리, 인터넷 검색 등 시간은 흘러 벌써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교종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세종실록 지리지와 교종 세종실록 지리지가 무엇이 다른지도 몰랐습니다. 분명히 교종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써 있습니다. 세종장원대왕실록 권제 148 지리지, 교정 세종실록 지리지, 분명히 교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한민족 역사를 연구하는 우리나라 어느 역사학자도 교정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세종실록 지리지를 복사해온 지 20여 년이 지날 때쯤 어느 날 지리지 서문을 보다가, 요 부분이 지리지 서문입니다. 서문을 보다가 문득 수도 없이 들춰보았는데 한 번도 안 보이던 것이 교종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정이라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생각한 글이 자세히 다시 보니 분명히 교종 세종실록 지리지였습니다.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길래 교종 세종실록 지리지를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읽고 당연히 원본 세종실록 지리지 복사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에서 엄청난 세금을 들여 한문 역사서의 한글화 작업으로 조선 왕조실록이 한글화된 곳에서도 교종 세종실록 지리지로 되어 있지 않고 세종실록 지리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2월 어느 날 이름이 지모모인 역사 연구하시는 분이 춘향가, 척벽가 등 모든 판소리가 대륙 지역을 노래하고 있다고 유튜브에서 설명하면서 춘향가 노래 제목 중 나오는
소산강, 섬진강이 남원 대륙 근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륙에 남원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몸에 전율이 오면서 제가 지도를 못 그린 이유를 알았으며 왜 일제 간력 갈성말치와 대죽 심량이 일제 소화 12년 3월 1937년 3월에 세종실록지리지를 해설할 때 세종지리지 해설이라고 표제를 붙이고 해설하고 해설이 끝나고 이시조선 일제표 이시조선의 서문으로 시작되는 세종실록지리지는 교종세종실록지리지라고 적은 이유를 곧 세종실록지리지가 교종세종실록지리지로 적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감흥이 온 전신에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왜 일제가 조선의 세종실록지리지를 교종세종실록지리지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제 인생 최고의 그것은 바로 한국 실정에 맞게 교종했다는 뜻입니다. 즉 소산강, 소강, 상강, 섬진강이 대륙에 있다면 소강, 상강은 빼고 섬진강만 옮겼다는 뜻입니다. 지역이 크니까 지역을 축소하면서 지명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소강, 상강, 섬진강이 대륙이 있었다면 소강, 상강은 빠지고 섬진강만 적고서 다시 한반도 지역에 이름을 붙이고 그 지명대로 해설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순간 나의 한 맺힌 인생의 방랑의 길이 마무리되고 다시 태어나 세상에 나가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구나 생각하니 돌아가신 어머님, 아버님, 죽은 작은 형, 죽은 동생, 형님, 큰 누나, 작은 누나, 조카들, 친척분들 같이 도배를 하면서 먹고 살게 도와준 도배사 동료들, 1991년 12월 30일이 공무원 사직 후 수행의 길에서 인연을 맺은 분들의 모습과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 제가 지도를 못 그린 이유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교종세종실록지리지의 각 경계별 동서남북 경계거리가 분명히 적혀서도 그림은 지도를 그릴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춘향가 노래 대목 중 나온 소상강, 소강, 상강, 중국 호남성 장사연에는 소강과 상강이라는 두 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소강은 영릉군 남쪽에 있는 구의산이, 상강은 강서성 흥안현의 양해산이 발원지이다. 이 두 강은 영릉군에서 합쳐져서 평양을 돌아서 동정으로 들어간다. 동안 시기에 심수, 동진부터 당대까지 영강이라 명명되었다. 소상강은 북송대부터 불린 명칭이라고 한다. 네이버. 춘향가 노래 대목 중 나온 소상강은 현재 대륙에 있는 지명이 소강, 상강이며 섬진강, 전북 남동부와 전남 북동부를 흐르는 강,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의 경계인 팔공산에서 발원하여 진안군 백운면과 마령면 등의 충적지를 만들고 임신군 임안면에서 갈담 저수지로 흘러든다. 곡성 북쪽에서 남원시를 지나 흘러드는 요청과 합류한 후 남동으로 흐르다가 압록 근처에서 보성강과 합류한다. 그 이후 지리산 남부 혈곡을 지나 경남 전남의 도계에 이르면서 광양면으로 흘러든다. 네이버. 섬진강은 현재 한반도에 있는 지명은 섬진강입니다. 이것이 알려주는 것은 바로 4. 대륙 지명을 한반도로 옮겨 적을 때
대륙 조선의 모든 지명이 다 옮겨진 것이 아니라 한반도 지형에 맞게 줄여 적었다는 것입니다. 판소리 춘향가 대목에 소강, 상강, 섬진강이 다 같은 춘향가의 무대인 남원 지역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소강, 상강, 섬진강은 모두 다 대륙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 한반도에는 섬진강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춘향가는 대륙 남원을 무대로 만들어진 것이며 한반도에는 대륙에서 이주해 오면서 지명만 가져다 붙인 것이며 그 과정에서 소강, 상강은 뭉터기로 빠뜨리고 한반도 강줄기에 섬진강만 기록하고 그 물줄기에 세종실록 지리지의 목군현의 지명을 부여하고 남은 광항로를 짓고 강 이름을 섬진강이라고 지어 놓은 것입니다. 곧 대륙에 있는 지명을 다 가져오지 못하고 빼고 그 중에 하나씩 갖다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원본 세종실록 지리지의 대도부가 조선 팔도에 15개 있었다면 반도의 지형에 맞게 교정된 교종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조선 팔도의 15개를 5개로 줄여서 기록하였으니 지도를 그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반도 지역의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 지형을 그려보면 뭉토기로 빠져 있습니다. 뭉토기로 빠져 있는데 옆에 무엇이 있다고 옆에 경계거리로 따라 가보고 몇 번을 가보면 너무지 안 맞습니다. 그 안 맞은 이유는 모든 지명을 다 적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빠진 것을 추려가지고 한반도에다 적어 놓은 게 한 몇 분의 몇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 지리지하고 교종세종 시리즈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도는 서로 다 거무줄처럼 엉켜 있는데 중간중간 뭉터기로 대도부, 목도부, 군현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한 지역만 보면 그 지역 주변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나 조금만 더 가면 지역이 뭉톡으로 빠지고 연결된 경계거리도 대충 적어 놓았으니 지도를 그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역사적 사실, 연역 등에 나타난 지형 설명이 현 한반도 지명 설명과 맞지 않는 것은 다 당연한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철령을 이렇게 보면 한반도의 강원도와 함경도가 넘어오는 곳에 철령이 있다고 지금 한반도 지역의 지명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고려국도 계곡도 나와 있고 위하도가 압록강, 한반도 압록강이 있다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철령을 예도 들면 역사적 사실, 연역 지명 설명으로 지도를 그려보면 분명히 현 한반도 진영에선 철령은 압록강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철령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갖다 지명을 하면 철령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위화도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있어야 돼. 그런데 한반도 지역에는 철령이 여기 있습니까? 이 수백 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형 자체가 틀립니다. 교종세종실록 지형 설명과 한반도 지형 설명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대륙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현 한반도 지도에는 강원도와 함경도 경계가 있어 무려 수백여 개가 틀리니 너무도 틀린 것입니다. 실제 한반도 지형과 전혀 맞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성계 철령 위화도 조선 개국 현재 역사교육 교육자료입니다. 기억 1368년 주원장이 남경의 명나라를 개국, 니은 1373년 1388년 고려 우왕 채영 이성계 양대의 권력, 디귿 1388년 명의 고려의 요동과 철령의 위를 설치함, 리을 1388년 4월 1일 우왕이 채영과 이성계에게 명정보를 명함, 미음
이성계의 명나라를 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를 또 사불가로 명정벌 반대, 비읍, 우왕 최영 장군이 묵살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명정벌 명령. 무왕이 최영 장군을 묵살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계에게 명정벌을 명령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옷 1388년 4월 1일 이성계 명정벌군 출범. 미응 1388년 5월 3일 이성도 위화도 해군. 지긋 1388년 6월 1일 채영 이성계 도성대치. 지긋 1388년 6월 27일 이성계 승리. 키읔 고려 명나라에게 대륙 지배권 넘기고 속국 전락. 명나라 대륙 항제국됨. 특은 1392년 고려망하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겨 조승이. 이것이 현재 역사서 교육해서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천령과 위화도 위치, 분명히 교종 세종 실록지리는 천령이 요동과 천령의 위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동에 천령 위가 설치되고 고려에서 명을 정벌하러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한반도는 천령, 이건 전혀 한반도 지형이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천령은 함경남도 안병군 한반도에서 강원도 해안군 있는 고개 이렇게 한반도에 있고 1388년 3월에 명나라가 쌍성 착촌갑을 관할 지역을 영유하기 위해 천령을 설치했다고 그럽니다. 한국 강원도 여기에 쌍성 총관부가 있다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 천령의 실제 위치가 어디 있다는 게 정확하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포로가 된 남자 한 명, 그 사람의 이름이 이상인데 이상이 어느 소속이냐고 물으니까 요동 천령위 군인에 속한다고 한 기록이 정확히 세종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천령은 한반도 현 지역의 여기가 아니라 요동에 위치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동이 천령에 있으면 고려는 한반도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곧 천령이란 것은 압록강 위쪽에 있는 게 천령이니까 조선도 당연히 대륙에 있었습니다. 대륙에서 함경도 쪽, 동북면 쪽에 천령이 위치하였다는 뜻입니다. 요동 천령의 위치는 한반도 강원도의 함경도의 남의 경계에 있는 게 아니라 대륙 요동에 있었습니다. 곧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대륙의 동북면이 곧 요동입니다. 요동. 조선 대국의 동북면이 요동입니다. 요동. 한반도 동북면은 함경도 저쪽은 동북면이 아닙니다. 거기는 요동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동북면은 요동이 아니고 대륙의 동북면이 요동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륙 지명이 한반도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뭉터기로 빠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천령이 강원도에 대륙 요동에 있어야 할 천령이 지금 한반도 강원도 북과 함경도 남해 경계, 즉 경계를 넘는 고개가 천령이라고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지형과 전혀 맞지를 않는 얘기입니다. 교종 세종실록 지리지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곧 교종 세종실록 지리지 지명과 한반도의 지명은 일치를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 기록이나 연역이나 실제로 그쪽에서 일어가는 풍습이라던가 이런 걸 살펴보면 한반도 진영하고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불일치합니다. 실제로 교종시족들에 있는 기록과 불일치한다는 뜻입니다. 한반도의 지명은. 근데 교종 세종실록지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은 대륙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천령도 대륙 요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교종 세종실록 지리지는 한반도 지리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대륙 지리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곧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편 세종실록지리지가 편찬된 게 조선이 개국한 1392년 후 40년이 지난 1432년입니다. 그때가 세종대왕 시절인데 세종대왕이 조선을 다스릴 1432년에 이 세종실록지리지가 편찬이 되었습니다. 그 편찬될 때 분명히 조선 팔도 지도도 함께 편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해 보면 조선 팔도 지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없어졌고, 당연히 교종 세종실록지리가 편찬한 1432년은 바로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세종실록지리가 대륙지리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왜 세종이 대륙지리지를 설명하는 세종실록지리지를 편찬하겠습니까? 조선이 대륙에 있었으니까 자기가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도하고 풍물, 역사적 사실, 연역을 편찬한 겁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추론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곧 조선은 대륙에서 개국하였으며 한글 창제도 대륙에 있는 백성을 위해서 창제하신 것이며 곧 우리가 대륙에 살았던 백성입니다. 한민족 백성입니다. 그것을 바로 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종실록지리지, 교종 세종실록지를 읽어보지 않고 그 일제에 부역한 일제 식민사학자, 우리나라 한민족의 사람이 일제에 부역하고서 일제 식민사관의 역사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역사를 한 번도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 정리해 놓았습니까? 조선 팔도, 경도 한성부, 후도 개성 유사, 교종 세종실록지리지, 조선 한성 봉경 경계, 조선 끝의 경계, 기타 자료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교종 세종실록지리지, 조선 팔도 행정 조직, 황제입니다. 황제. 조선의 임금이 왕은 세종이라는 것은 묘호입니다. 묘호. 죽었을 때 하는 이름입니다. 별도로 이름이 있습니다. 황제에 대한 이름이.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항해도, 강원도, 평안도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직접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자만 봐도 한반도 지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문 한님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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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 한마음 한님 한마음 한님 한마음. 오늘은 세종실록지리지와 교종 세종실록지리지는 다르다. 교종 세종실록지리지는 한반도 지리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대륙 지리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조선은 대륙에서 개국한 것이며 세종대왕 때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가 설명하는 것은 그때 바로 조선이 세종이 대륙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으며 그 백성이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한민족, 대륙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을 위하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직접 제가 설명은 해놓았으나 직접 확인해보고 직접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본인이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민족 역사에 대해서 역사 분야 세종실록 지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